반갑습니다. MTM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증여세를 하면 증여세를 반드시 조사를 하는데 증여세 조사할 때 과세당국에서 뭘 조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일단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에 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것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동일인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기 위해서 동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보겠죠. 여기서 이제 동일인이라 그러면 그 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이렇게 되죠. 근데하고 부모하고 조부모를 동일으로 보지 않죠. 이게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동일으로 보는데 10년 이내에 동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과세를 하죠. 그 부분이 합산과세가 누락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10년간 해서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직계 존속의 직계 비속에게 증여를 할 때 할아버지도 증여했을 때 성인인 직계 비속에게 성인인 손자에게 5천만 원 공제해주고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장남에게 장손에게 이렇게 했을 때 5천만 원씩 따로따로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에 직계 비속에게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 증여했다고 그러면 개인별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10년 이내에.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이것은 비거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증여재산 공제가.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를 비거주자는 안 되는데 왕왕 보면 비거주자를 증여재산 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는 안 되지만 비거주자는 대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를 해줘도 증여자가 증여세 대신 내줘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차 증여세 과세를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재산의 시가를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거 시가를 할 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증여일에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증여세 신고 기한부터 또 다시 6개월 내에 법정 결정 기간까지 이 사이에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으면 평가 심의를 거쳐서 시가 확인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2년하고 여기서 9개월이네요. 증여받고 9개월. 여기 증여일 전 2년. 여기는 9개월까지 그 기간 안에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으면 확인하는 거고요. 또 시가를 확인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 확인하는 금액이 그럼 취득세를 누가 냈는가? 또 증여세를 누가 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죠. 증여세나 취득세를 누가 냈는가? 대부분 보면 증여를 하고 자녀들이 증여세 낼 재원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내주거나 다른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신 내주면 증여세 내준 것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납부할 때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직계 비속에게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 할증과세 30% 할증과세를 하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이 20억 이상 할 때는 40%를 할증과세 하고요.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종종 증여세 수증된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이제 부채를 인수하면 인수한 부채만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잖아요. 그 부채를 사후관리를 과세당국에서 2,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은행 채무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연부연납 세금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돈 뭔 돈으로 냈느냐? 이걸 2, 3년마다 부채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이때도 보면 부모가 돈을 내주거나 아니면 자금을 융통을 하는데 돈이 흐름이 꼬이면
이 증여세 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도 종종 나오니까 그러니까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해서 증여를 받고 그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증여세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또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